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3기 EV이고요. 3기 EV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진출 한 건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3기 EV 아메리카가 미국에 진출을 했으니까요. 이제 투자를 한 만큼 수익을 거둬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진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그 외에도 북미 투자 진행 상황 한번 점검한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기V의 북미 투자 진행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3기V는 자회사 3기 아메리카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서 출자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3기V, 3기V 같은 경우에는 500만 달러라는 좀 큰 돈을 이제 투자를 했죠. 3기 EV 아메리카 쪽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억 정도, 60억에서 65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러한 60억 투자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좀 출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출자를 많이 했다. 누적 출자 금액이 1,800만 달러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걸 달리 이야기라면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다 이 말이잖아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좀 거둬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사 여러 가지 좀 보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정리를 잘한 걸 가지고 왔거든요. 노란색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아메리카는 지난달 30일에 약 2년간의 공장 설립 끝났고요, 이제. 그리고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팔레이티 밸브 바디 첫 출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출하를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수익을 실현하겠죠. 그리고 이달 8일엔 미국 현대자동차의 2,800억 규모의 EM 플랫폼 부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좋은 부분이죠. 예전에 이제 블루오션 계약 또한 800억에서 900억대 정도 맺었었는데 이제 추가로 2,800억대 이제 규모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향후 수익성이 좋을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공장을 완공하고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에서 이 정도의 좋은 수익 성과를 냈다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외에도 이제 3기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 2차 전지 부품 그리고 전기차 내연기관 부품 모두 만들 수 있는 다이캐스팅 업체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2차 전지에만 납품하는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트럼프 사건 아시죠?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대선에서 대통령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성장주가 이제 같이 성장주의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기 EV 같은 경우처럼 전기차도 가능하고 내연기관도 가능하고 그 외에도 하이브리드도 가능하고 2차 전지 부품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러한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혹은 크게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뭐 3기V가 만들고 있는 제품 엔드 플레이트 가지고 왔거든요. 이 엔드 플레이트는 어떤 거냐면 지금 보통 2차 전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셀이 있으면 셀에서 팩으로 나중에 다 감싸잖아요. 이 사이에 이 셀을 보호하는 알루미늄으로 보호하는 이렇게 생긴 팩과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걸 엔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엔드 플레이트에 대한 기술력이 좀 세계적으로 좋은 회사가 바로 3기 EV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시작점이 좋다. 수익성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좀 기대를 했던 거는 예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건데 지금 원래 3기 EV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엔드 플레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만약에 LG 2차 전지 쪽으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요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미래성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이랑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3기V가 ESS 쪽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인 그런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기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플레이트뿐만 아니고 3기V가 이제 배터리 센싱 케이블이라고 FFP10이라는 이제 제품이 있어요. 특허 출원이 완료됐고요. 얘의 역할은 배터리 셀의 전압 및 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 셀이 내부에 있잖아요. 자동차 안에. 그럼 얘가 그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를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전달, 알려주는 역할이거든요. 한마디로 화재를 예방하는 좀 고기술 부분이 있는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크기 자체가. 그래서 엄청난 크기와 에너지 밀도 때문에 이거 한번 폭발하면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 센싱 케이블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술이 3기 EV가 가지고 있거든요. 노란색 한번 보겠습니다. FFP12는 길이 제한이 없는 롤투롤 방식으로 제조돼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외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 대형 배터리 시스템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기술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3기 EV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간의 관계를 보면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언젠가는 한번 실현되거나 한번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의 넷피셜이고요. 팩트가 아닙니다. 참조용으로 사용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3기 EV가 3기 EV가 주로 거래하는 LG 솔루션의 동향을 알아야지 3기 EV의 미래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동향도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ESS 쪽으로 이제 한 발 내디딘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에는 엄청 우리나라 그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ESS 시장을 완전 점령을 했었어요. 한때 60% 점유율을 가질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돈이 안 됐다고 합니다. 돈이 안 되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LFP를 그 기준으로 한 ESS 에너지 쪽 진출 때문에 경쟁이 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ESS 쪽은 지금 중국이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삼성 SDI도 그렇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적은 기사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 배터리 120조, 120조입니다. 120조 ESS 시장 재도전하고 그리고 제품 기술 경쟁 확보에 투자를 가속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86% 갖고 있죠. LFP 배터리로 시장 장악을 했고요. 한국은 3원계, 과거에 3원계였는데 지금 많이 줄었고 한국도 이제 ESS는 LFP로 가겠다. 그래서 개발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전기차가 캐즘 수요가 좀 부족해가지고 3, 4 모두 지금 수익성이 안 좋잖아요. 이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것을 ESS에서 회복을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처럼 3원계 NCM으로 가지는 않고 무조건 이제 무조건까지 아니지만 LFP 배터리로 가겠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3사의 입장입니다. 이- 죄송합니다. 이 LFP로 간 이유가 뭐냐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화재 위험이 낮은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ESS형 배터리로 이제 우리나라도 LFP 배터리로 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만 봐도 이제 느낌 오는 게 딱 그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옛날에 미리 선점하고 있었는데 수익성이 안 되고 중국 경쟁이 밀려서 ESS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수익성이 날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발 담근 거예요. 첫 번째 원스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후 계속 오는 이제 이 물량들을 이제 쳐내려면 이쪽으로도 기존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좀 많이 몰려들겠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3기 V는 ESS 쪽으로도 특허 관련된 기술을 이제 좀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좋은 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기 EV의 미래의 성장성이 좀 보이고 그리고 미국 진출 이후에 이제 첫 스텝을 밟았는데 수익성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는 ESS 쪽도 아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저희 내피셜이 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만 말씀을 드리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이 주식을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어, 증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참조를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증시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좋은 점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안 좋은 것도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안 좋은 거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 누구나 아시다시피 트럼프 리스크인데, 트럼프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좋아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원자력, 그리고 석유, 그리고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서 대표적인 그 두 분야가 바로 2차 전지랑 그리고 ESS죠. 그런데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당선인이 죄송합니다.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2차 전지랑 ESS 에너지 저장치 업계는 못 없앱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ESS 산업 그 공장들이 있는 그 지역이 전부 다 공화당 텃밭이거든요. 공화당 표밭이에요. 그래서 없애지 못할 확률이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미 일자리 그리고 법률안 거기다 더해가지고 사회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금 완벽히 가까울 정도로 지금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셀지언정 독단적으로 그렇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죠. 만약에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 후보자가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할 때 분명 신재생 에너지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구두로만이라도 공격을 할 때마다 아마 2차 전지의 증시는 좀 요동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건데, 그때는 좀 떨어지고 조정받을 확률이 높죠. 이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좀 요청드리고요. 차트는 지금 현재 큰 흐름 부분을 제가 다음 영상 때 정리를 잘 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